자, 요번에 이제 계산 작업 다섯 문제 역시 8점씩 5문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천천히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표 1에서 여기서요.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를 셀에 계산하시오. 동부 지점의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매출액의 합계를. 단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부 지점의 합계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예시 123만 4,123원이 있으면 123만 5천원으로, 즉 다시 말해서 100단위에서 올림하라고 거기 안내해주고 있네요. 지금 100단위는 마이너스 몇을 써야 될까요? 마이너스 3, 그렇죠. 그리고 올림하는 함수를 갖다 쓰래요. 올림. 그럼 라운드예요? 라운드업이에요? 라운드다운이에요? 라운드업. 그렇죠? 반올림이라고 해야 라운드고 절사라고 하면 라운드다운이고요. 따라서 여기는 라운드업과 D썸을 이용한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D썸을 쓰기 위해서 조건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죠. 여기 보시니까 빈깍두기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만들고 가라는 뜻이겠죠. 이제 시험지를 보면 이제 대충 알겠죠. 자, 그러면 동부 지점의 합계를 구하라 해서 동부 지점,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지점이 동부, 여기 있네요. 이 두 개를 그대로 복사해다가 여기다 갖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기다가 안 만들고 입력된 데이터를 써도 무방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이어져 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복사 뜬 이유는 거기 쓰여 있으니까 반드시 지시사항을, 조건을 여기다가 만들라고 했으니 조건을 이행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걸 만들란 말이 없었다면 그냥 이거 갖다 써도 상관은 없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여기다 가서 찍어놓고 라운드업을 열고요. 자, 라운드업 fx,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 3이라고 넣어야 100단위에서 무조건 올려버리겠죠. 즉 0이 아니라는 존재 조건 하에. 그 다음에 숫자는 뭐야? 이제 D썸으로다가 뽑아야 되겠죠. D썸. 자, 데이터베이스 필드명부터 레코드 다. 기준열은 매출액이니까 3이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매출액 필드명을 찍어도 되고. 그렇죠? 제가 자꾸 상수를 말씀드린 이유는 필기시험에 3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C2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자꾸 기억하시라고, 상수로 쓰시려면 3 내지는 C2. 그럼 3이라고 쓸게요. 저는 이번엔 상수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조건은 지점이 동부인 애들만 골라서 합을 구해라. 그러면 여기 81000 일빵빵이 나왔는데요. 100단위가 몇이에요? 1이야. 0만 아니면 무조건 올리는 놈이 라운드업이죠. 따라서 올라오면서 8100 1000으로 숫자가 커짐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어차피 지금 이거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에 올려드리면 영상을 보시면 되니까, 또 제가 크게 해드리는 건 그냥 저기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답이 맞았는지만 한번 좀 보세요. 그래서 답은 몇이 나와야 되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8100 일빵빵빵이 나오면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표 2에서 상여금이 120보다 크면서 기본급이 평균 이상인 인원수를 셀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함수는 average하고 count if 수를 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복수형이기 때문에 if 수를 쓰는 거죠. 자, 따라서 count if 수를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unt if 수 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상여금이 12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range 범위는 상여금 범위에 가서 조건은 뭐야? 크다. 얼마? 120. 120보다 크다. 라는 첫 번째, 제 1번 조건을 만들어 주고요. 두 번째 조건은 기본급이 평균 이상이래요. 그러면 기본급을 쭉 범위를 잡아주고요. 자, 이제 이때 두 번째 조건에서 이제 에버리지를 우리가 한 번도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써야 되니 이제 이때 쓰는 거죠. 쌍따옴표 크고 나갔다 쌍따옴표 and 요러고 나서 이제 에버리지 함수 가지고 평균치 구해주면 돼요. 자, 에버리지
다음에 찍어놓고 에버리지 가지고 기본급의 평균치를 구해주면 된다. F4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돼요. 왜? 자동 채우기할 거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카운트 if로 가보게 되면 결론은 카운트 if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요 범위에 가서 여기서 요 말하는 요 범위라는 거는 어디냐면 여기 상여금 범위죠. 상여금에 가서 120보다 큰 애들을 먼저 세알리고 120보다 큰 애들, 120보다 큰 애들, 얘네들, 얘네 빼고는 다죠. 얘는 안 들어가요. 왜? 초과니까. 따라서 요 다섯 놈 중에서 두 번째 조건에 부합한 두 번째 조건 뭐야? 에버리지가 평균을 구하네. 288, 1875보다 큰 놈. 그럼 이 중에서 288, 1875보다 큰 놈을 찾아보면 288, 1875 이것도 안 되죠? 요 놈, 요 놈, 요 놈이네요. 즉 결국 세 놈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럼 3이라고 맞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고요. 뒤에다가 뭐 붙일 말 없을까요? 있네요. 자, 그러면 수식줄 찍고요. 엔드 연선자를 이용해서 쌍따옴표 명이라고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게 되면 끝나게 됐네요. 자, 이 문제도 계속해서 잘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니까 이것도 잘 봐주세요. count if나 sum if 안에 이렇게 또 다른 함수를 이용한 이 조건 만드는 방법. 요거 잘 좀 봐주세요. 여기서는 요게 또 키포인트죠. 요걸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자, 계속해서 세 번째 3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등록번호가 주어졌나 봐요. 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8번째에서 문자 한 간을 뽑아서 여기요. 여기 1 또는 3이면 남자, 2 또는 4면 여자, 추주랑 미드 함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주 함수를 먼저 열고요. 자, 추주 함수가 갖고 있어야 될 목록이 총 몇 개여야 되는지 따져봅시다. 우리 전에 이거 학교 성적 따질 때는 학생 머릿수를 따져가지고 9명이면 9개 9등까지 나오니까 10명이면 10등이니까 10가지를 디파인해서 써야 되는데 여긴 지금 나올 수 있는 숫자가 1, 2, 3, 4밖에 안 나와요. 따라서 갖고 있어야 되는 목록은 총 4개만 갖고 있으면 돼요. 1일 때는 남. 영어로 들어갔네요. 1일 때는 남, 2일 때는 여, 3일 때는 남, 4일 때는 여. 이렇게 4개만 갖고 있으면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지금 주민번호 5, 6번은 여러분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그 한국화, 그러니까 귀화하신 분들이 5, 6번을 써요. 현재는. 근데 지금 현재 시험 문제는 1번부터 4번까지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5, 6번은 굳이 넣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험 자체에 4번까지밖에 안 나온다 했으니, 그죠? 근데 실제는 여러분들 5, 6번도 있습니다. 주변에 살펴보시면 외국에서 결혼해서 오신 분들 보면 주민번호 남자는 5, 여자 6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민번호에서 뽑아와야 되니까 누가 뽑아와요? 미드가 뽑아올 겁니다. 자, 미드를 열어서 자, 텍스트는 여기 이민영의 주민번호가 들어가 있는 C17. 자, 시작 위치는 8. 뽑을 문자는 한 개만 뽑아오면 되겠죠. 그럼 추주가 받아가지고 그 해당하는 목록에 있는 1, 2, 3, 4 목록에 있는 남녀 중에서 하나를 우리한테 리턴 시켜주겠죠. 자, 그러면 지금 남녀가 잘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이렇게 나오면 크게 어렵게 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지금 1번이나 3번이나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거 좀 어려웠다고 치면 이렇게 문제 요거 만드는 거는 1번하고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이제 어렵게 난이도 나온 게 아니니까. 자, 그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4번은 뭐냐?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최우수라고 표시하고요. 순위를.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해야 할 일부터 먼저 따져봅시다. 해야 할 일은 최우수, 우수, 공백 총 세 가지를 해야 되니 if를 몇 번? 2번 써야 되는 다중 if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f를 열고요. 자, 논리식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그 논리식은 뭐냐? 네 점수가, 네 총점이
같아? 뭐랑 같아? 내가 지금부터 large를 이용해서 가장 큰 점수를 뽑아올 건데 그 점수가 네 점수야? 너랑 같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서 large를 엽니다. large를 열어서 large가 해야 할 일은 이 총점에 가서 k번째, 즉 가장 큰 숫자를 뽑아오면 돼요. 뽑아다가 if한테 가서 여기 논리식에서 그 점수가 바로 너니? 라고, 너랑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1등이니까 너는 최우수 점수를 갖고 있는 애구나 라고 해서 여기다가 최우수라고 찍어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얘는 1등이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if를 또 할 건데 이 로지컬 테스트인 첫 번째 이 논리식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블록 잡아서 컨트롤 C로 일단 카피를 떠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if를 또 열어서 이제 두 번째 비교를 해주는 거죠. 요번엔 뭐예요? 붙이고 그럼 large야. 네가 1등인 점수는 아까 뽑아왔으니까 요번엔 두 번째로 큰 점수를 좀 뽑아볼래? 그래서 두 번째로 뽑아오면 그게 또 너니? 너 아까 제일 큰 놈이 아니라며? 그럼 넌 두 번째 점수가 바로 너야? 라고 물어봐서 맞다면 내려와서 우수가 되는 거고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면 너는 그냥 3등 이하구나. 너는 블랭크가 되는 거죠. 공백. 그렇죠? 자, 나머지는 싹 3등부터 나머지는 자, 저기 최우수가 지금 2번, 우수가 2번 이렇게 나왔어요. 왜 이럴까요? 자동 최역을 할 거를 제가 잠깐 또 깜빡을 했는데요. 지금은 1등과 2등이기 때문에 최우수, 우수는 딱 2개밖에 나오면 안 돼요. 그 이상 나왔던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오류를 범한 건 뭐 때문에 그래요? large에서 이 범위를 절대 범위로 잡아주지 않았죠. large에서 이 범위를 절대 범위로 잡아주지 않아서 그래요. 항상 자동 채우기를 할 거라면 항상 제가 뭐 신경 쓰라고 했었죠? 좌표 신경 써야 된다고 제가 늘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더라도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했을 때 좌표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는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과연 여긴 답이 어디에 최우수하고 우수가 체크해야 될까? 라고 먼저 암산을 하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보면 1등은 누구야? 얘잖아, 이 사람. 그럼 여기 최우수가 체크이고 2등은 뭘까? 얘구나. 이렇게 먼저 암산으로 하고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수식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적이니까 미리 암산으로 답을 한번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시된 함수는 다 써야 된다고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if 에러가 등장을 또 했네. 도대체 왜 에러가 날까? 그러면 그 left나 h룩업 가지고 뭔가 에러를 내라는 얘기예요. 내서 그 에러를 if 에러 가지고 커버하라는 얘기야.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표가 누워 있어요. 누워 있으니까 h룩업이겠죠? 이건 뭐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이 원서 번호가 있는데요. 원서 번호에서 왼쪽에 있는 MN, SM, SM, NN, A 이게 바로 뭔가 학과 코드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잘 보면 뭔가 수상한 게 하나 있어요. 박민혜라는 이 친구가 맨 앞에 A로 시작하는데 이 조견표에 눈씩 찾아봐도 A라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박민혜 에러 날 거 아니야? 무슨 에러? 이제 에러까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에러 코드까지. 샵 NA가 나지 않을까요? NA? 샵 NA. 찾는 값이 없다는 에러. 샵 NA. 여러분들 필기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같이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참조 영역이 잘못되면 샵 레퍼런스 에러가 난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자, 해봅시다. if 에러를 빼고 h룩업과 left 가지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룩업 열겠습니다. 자, h룩업을 열어서요. 자, 마법사 띄우고요. 그 다음에 left를 이용해서 저 맨 앞에 있는 이민수의 원서 코드를 원서 번호를 보내서 맨 앞자리를 뜯어와야 돼요. 자, left 함수 출동. 자, 텍스트는 원서 번호가 되겠고요. left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한 개만 뽑아오면 됩니다. 다시 h룩업으로 가서 이제 h룩업은 저 한 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조견표를 찾으러 갑니다. 조견 영역은 여기 두껍게 칠해진 이 볼드 영역인 여기를 잡아주는 거죠. 그럼 잡아준 거예요. 제1행은 비교행이에요. 찾는 행. 자, 찾았어요. m이라는 걸. 그러면 1행과 2행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몇 번째 행의 존재예요? 2행에. 따라서 2라고 써주고요. 마지막엔 있으면 찾고 없으면 false 0. 자, 이렇게 놓고 확인 눌러서 이제 내려보면 박민혜가 에러가 날 거란 말이에요. 어휴, 박민혜 말고 다 났네. 왜 이럴까? 제가 조견표 잡을 때 지금 뭐 했어요? F4 눌렀나요? 안 눌렀죠? 따라서 여기 조견표 F4 다시 한번 잡아놓고 다시 자동 채우면 박민혜만 에러가 나야 돼요. 에러 코드는 샵 NA라고 아까 우리가 예측을 했어요, 이미. 맞죠? 자, 이랬을 경우에 이제 이 샵 NA를 놔두지 말고 이때 if 에러 가지고 얘를 커버 처리하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H 룩업을 전부 다 블록 잡아서 컨트롤 X로 잘라놓고 if 에러를 이제 여시는 거야. 여셔가지고요, 그대로 붙이고 에러가 났을 경우엔 이 밑으로 분기한다고 했었죠? 그때는 공백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쌍따옴표를 이렇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공백 처리가 아니라 코드 556라고 거기 정확하게 디스플레이 될 내용을 적어줬네요. 우리가 항상 빈칸을 많이 써가지고 지금 시험을 잘 읽으셔야 돼요. 빈칸이 아니라 오류 발생 시에는 코드 556라고 찍어주시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자, 이러고 확인을 누르면 다른 애들은 그대로 꽉가 찍히고 맨 앞에 있는 박민의 샵 NA만 뭘로 바뀌어? 코드 556로 슉 하고 치환이 되겠죠. if 에러가 에러 난 걸 받아가지고 분기를 시키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요 5번째 문제 역시 요건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5문제 풀어봤는데요. 4번 문제하고 5번 문제, 그 다음에 카운트 ifs 요것도 조금 이제 요거 만드는 거 많이 안 해봐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리긴 했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요 4번, 5번, 그래서 1, 2, 3번 세 문제는 뭐 어느 정도 그냥 어렵지 않게 난 것 같아요.